안녕하십니까. UX 개발센터 UT팀에서 서비스 디자인 파트너를 맡고 있는 이용주 과장입니다. 타이타닉이 2시간 넘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타이타닉도 5초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자막이 나오고 입에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근데 배가 가라앉죠. 그리고는 영화가 끝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어떤 거냐면 2시간의 영화도 우리 5초 만에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갈등 요소는 이거죠. 입에는 절대 가라앉잖아. 근데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가 찾아보겠다라는 거고, 사실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새로운 학문이고 정말 트렌디한 학문이고, 그거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강의에서도 거의 한 학기 동안 다뤄지는 분야인데 저는 20분만 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에 대한 것들, 서비스를 보통 이렇게 이미지로 연상을 하시면 군만 탕수육 시키면 나오는 군만두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또 서비스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안 주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노래방이죠. 노래방에서 서비스 안 주면 정말 화나요. 아무튼 저희 회사 조직에서도 SCSD라고 하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저희는 뭐 이동통신회사지만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각별한 의미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생산된 재화를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농물을 제공하는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서비스라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무를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등 접대나 봉사로도 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에서 답을 깎아주거나 답을 붙여주는 것들도 의미로는 쓰이는데, 비슷한 말로 보면 뭐 서브나 근무나 시중이라는 말로도 순화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비스 디자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테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세 가지 어떤 팩터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개발 방법론에서는 뭐 에자일 방법론, 또 디자인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보통 이 영역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분량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분석을 해보면 수요자의 니즈에서 출발한다는 게 공통적인 사안인 거고요. 그 말인즉슨 시드 베이스에서 니즈 베이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술 주도가 아닌 고객 욕구 중심으로 이런 산업의 경향성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 또 개발 방법론이든 아니든 저희들 협업의 프로세스에서도 소규모의 어떤 반복 실행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앱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다 개발해서 출시하고는 끝나지가 않죠. 적당한 시기에 타임 투 마켓에 적당한 기능을 가지고 출시를 하고, 사용자의 어떤 니즈들이든 아니면 리파이먼트에 대한 것들 대응을 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법들을 쓰고 있고, 아무리 유능한 개발자도 한 번에 버그 없는 코드를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해가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하는 어떤 개발 방법론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자일 방법론 중에 한 방법론이고, 또 맥락과 스토리 중심의, 오늘의 또 주제가 스토리로 이해하는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인데,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해요. 스토리가 전달이 안 되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맥락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 마케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요즘은 물건을 팔기보다 가치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나에게는 어떻게 전달될 건지에 대한 스토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난 이유가 뭘까를 좀 보니, 서비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킨들 파이어 199불 하는데 거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금액 정도인 거지, 유통비용이나. 사실은 아마존에서는 이 킨들 파이어를 부가가치로 크게 여기지가 거의 뭐 남는 게 없죠. 팔면 사실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팔기 위한 채널로서 그냥 뿌리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비즈니스 방법은 이전에 휴렛 패커드가 사용하던 그냥 프린터 갖다 주고는 잉크 팔아먹는 어떤 시장을 형성한 것 같은 동일한 방법인 거고, 전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이 크게 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월드와이드 글로벌한 제조 기업들도 서비스 기업화가 되고 있어요. IBM 같은 경우에, IBM에서 컨설팅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시널 일렉트로닉스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헬스케어나 저런 컨텐츠 회사도 구입을 해서는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고, 소니는 이전부터 서비스 매출에 대한 것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제록스도 재밌는 게 복사기 제조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 파쇄까지도 이렇게 솔루션화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솔루션을 팔아먹고 있어요. 휴렛패커드 아까 언급했지만 셀링 프로덕트에서 셀링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고 있고, 애플은 너무 잘 아시죠? 아이팟과 아이폰 같은 어떤 머티리얼을 바탕으로 튠즈를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팔고 있습니다. 빈시라는 회사도 프랑스 회사이기는 한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프라, 저희 외부에 있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운영 서비스 사업이 영업이익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생명 주기가 상당히 짧아요. 제품 주기에 대한 것들 그만큼 짧아졌지만 그 어떤 제품에서 주는 매력도라든지 어떤 이용 편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것들은 그만큼 줄어들고 재화를 전달할 때는 분명히 그 재화의 서비스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밸류체인 같은 것들 많이 만드는데요. 가치 창조의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 보통 비전을 기획을 하고 R&D를 하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심사업 모델을 구축을 하고 신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R&D의 지금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R&D 투자는 기술 중심으로 되고 있고 여전히 기술 중심도 중요는 하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당연히 전반적인 투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신규 투자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포커스는 수요자 경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UX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도 하는데 수요자죠. 사용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수요자 중심의 R&D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디자인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냐라고 하면요. 사용자 니즈 중심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기술이나 산업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구름으로 올라가신 그 스티브 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정합식 터치로는 디자이너들이 생각했던 인터랙션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멀티 터치가 돼야 되고 핀치 인아웃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혁신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설득하게 되죠.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그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처음에 상상했었던 즉 사용자 니즈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기술이나 다른 재반적인 산업들이 따라줘서 결국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공모라든지 채택이라든지 비전 개발이 세 가지 스텝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비전 개발에 대해서는 선정된 어떤 미래 가치를 실현한 아이디어들이 시각화가 되고 시각화가 전달이 돼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기획할 건지 추가적으로 실무단에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그러한 로드맵이 개발이 되어야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R&D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것들 누군가 또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해요. 파인아트는 궁극의 어떤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천재가 한 명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고가의 돈을 주고는 그 작품을 사게 되죠. 그거는 파인아트예요.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거는 만든 사람이건 그거를 구입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좋아야 돼요. 아까 그래프가 정규분포 그래프가 나오는데 정규분포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만족을 해야 그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디자인으로서 이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전통적인 디자인의 역할은 디자인은 어떤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행위로서 구매를 유발하는 어떤 촉진제의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입은 기능성, 감성은 매력 만족도인데 제품화의 기준이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무리 이쁘더라도 매력도는 4점,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유용성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기능 가치에 대한 것들은 8점인데 7.5점 정도가 돼야 이게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임새라든지 감성에 대한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 가지고 제품화가 된 거고요. 그거를 하는 역할들이 디자인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디자인 역할, 이 중에 디자인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신제품 기획부터 패키지,
서비스 전달 체계. 여기서의 정답은 100%예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서비스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검증인데요. 비전 오브 퓨처라는 것들이 1990년도에 필립스 디자인 센터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디자인이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때는 96년도 2005년을 예측을 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외워놓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 이미 80% 이상이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2023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거고, 저희들이 가치를 느끼고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차별화 전략의 어떤 역할을 넘어서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미래의 어떤 지향점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 잠재 욕구를 찾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것들을 사업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서비스들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서 저희들이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도 알겠고 디자인도 알겠는데, 그럼 서비스 디자인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 고객 경험 사이에서 어떤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사람과 어떤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을 계획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주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스타벅스의 익스피리언스 맵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의 보스턴 매장이나 뉴욕에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매장에 대한 것들을 이용을 하는지,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와서 오더를 하고는 마시고는 나가서 걸어가는 거에 대한 것들,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저렇게 한 장으로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터치 포인트들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나 고객의 어떤 그 사용 만족도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그래프들을 그리면 이렇게 높낮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왜 높은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더 높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페인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저러한 스테이터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매니지먼트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스타벅스에 대한 어떤 고객 만족도라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활용이 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보통 서비스 디자인은 또 최초에 나오는 게 그 유로패스라는 어떤 유럽 기차 여행을 떠날 때 사용자들이 처음에 내가 예를 들자면 파리를 가겠다라고 하면 여행의 시작은 그 파리와 관련된 책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책을 사서는 미리 가보기 전에 어떤 곳을 갈 것인지 사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역사들을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서비스 디자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발을 할 때는 짐을 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인천까지 가야 되는 것들, 그러한 동선에 대한 것부터 사용자가 만나는 접점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을 할 때 깨알같이 이러한 어떤 기업 노출에 대한 브랜딩이라든지 일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여행을 하는데 이 항공사에 대한 로얄티가 증대가 되고, 다음에는 이 항공사에 대한 좋은 기업으로 남아서 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도 이쪽으로 지금 저희 파트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부터 CS, 물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적인 대응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의 이용 형태들을 저희들이 좀 리서치를 한다거나 고객의 어떤 로얄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 리서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는 4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디스커버와 디파인과 디벨롭과 딜리버 단계, 4단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더블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처음부터는 이렇게 벌려지는 거예요. 확산해서 다시 수렴을 하고,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확산해서 수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전개를 해 나가는 게 디자인 프로세스인데요. 보통
현실적인 자료 수집을 근거로 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개념화 단계로 나가서 실제화 단계로 가는. 그래서 1단계는 개념화 단계고 2단계는 실제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문제 설정은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정의부터 해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의 차원에서 디파인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 설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스킬의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 관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푸시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먼저 그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떠한 게 문제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 집단지성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것들이 이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요소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디스커버 단에서는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데스크 리서치라든지 그런 탐색이나 수집들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전달하는 이 네 가지의 단계들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거는 조금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무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저희 파트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한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린 이 디스커버 단에서는 디스커버 워크샵을 해요.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 단계에서는 많이들 하시는 패스트 분석이나 벤치마킹이나 IT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이러한 행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디파인 단계에서는 아이데이션 워크샵을 하는데 저희 지금 사내 얼리 어답터 그룹들 친구 몇 분 보이시는데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지성을 이용을 해서는 이렇게 얼리 어답터 그룹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하고, 이노베이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그래서 키파인딩을 하고 아이디어 카드들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 단으로 가게 되면 서비스 밸류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고 서비스를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어퍼튜니티 매핑을 만들고, 어퍼튜니티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또 저희들이 이미지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주요 척도에 대한 것을 요약하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그 다음 딜리버 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나리오를 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문서화 작업을 해서 딜리버를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밸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컨버지드 홈 잘 아시죠? 컨버지드 홈에 관련된 이러한 터치 포인트, TVG라든지 공식홈 플레이어라든지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세컨 TV라든지 서비스 단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게 어떠한 장소에서 거실이든 안방이든 어디에서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서비스 트렌드에 대한 것들은 이런 스크린, 컨트롤, 모니터, 네트워크 쉐어링에 대한 것들이 주요한 서비스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는 이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장표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저 니즈들이 이렇게 키워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프린시플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GTV도 있고 U 플러스 HDTV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미래에 대한 것들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 문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개에 맞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TV로 즐기는 방법에서 모어 TV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 개인화된 서비스는 단순히 버튼이나 글씨 크기 이런 개인 설정이 아닌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모어 TV는 큰일 나요. 왜냐면 시청 전, 시청 중, 시청 후 계속해서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터치 포인트들은 TV나 NFC 태그,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환경들이 있고요. 관련 기술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로드맵은 1년 안에 이렇게 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지역 상권이나 PPL 상품으로 해서는 DM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글들을 많이 써놓으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파를 입혀요. 그래서 보통 집에 오게 되면 리모컨을 찾게 되는데 저희 휴대폰이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다들 TV는 공용 기기이긴 한데 개인이 쓰는 패턴들은 다 틀리잖아요. 어머니는 드라마 보고 싶고 나는 축구 보고 싶고 다들 또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저희들 터치만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것들 채널들을 봤는지 그리고 자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전에 봤던 럼플담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컨텐츠 선택이나 리모컨의 기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 또 비가참 주파수에서 코딩이 되어가지고 김남주가 백만 가지고 나오면 원래 지금의 패턴들은 앱으로 막 찾죠. 김남주 백하고 막 실시간에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는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나와요. 이 정보에 대한 것들 당연히 코딩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메타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GS 쇼핑몰에 바로 살 수 있게끔. 보통 VOD가 끝나게 되면 사용자들은 다시 한번 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김남주 또는 유준상이 나왔던 비슷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내가 어떤 VOD를 보고 나면서 불구하고 연관한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유도를 함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시청에 대한 것들을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보통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것들, 이러한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동선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고객 접점에서 어떤 스킬업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것들, 아까 타이타닉 5초 만들기 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실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제가 도움 드릴 수도 있고 꼭 업무적인 요소들이 아니고 모든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비스화해서는 디자이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오픈 엔딩을 하게 되면 서비스 디자인 교과서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읽기도 쉽고, 제가 책파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나는 생각이라든지 사회적 스케치에 대한 것들, 이 3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